짜잔. 페이크가 끝났구만. 아니 근데 이렇게 와전된 거지. 자, 보죠. 자, 우선 여기에 말 자체가 나오는데요. 자, 일렉트로. 이 어근은 보통 뭐로 번역하죠? 전기, 뭐 전자,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뒤에 라이시스라는 말이 있죠. 이 라이시스의 뜻이 뭐예요? 라이시스가 컷, 뭘 팍 자를 때 이걸 라이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거는 그 자르는 칼, 수단을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렉트로라이시스라고 하면 뭔가를 쪼개는 거예요. 근데 뭐를 활용해서 쪼개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일렉트로라이시스, 우리말 번역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분해 중에 만약에 물 분자를 가지고 분해한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물 분자를 가지고 분해한다.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해야죠. 아시겠죠? 하이드롤라이시스. 그래서 이제 하이드롤리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라이시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갖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잘 있는 물질들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팍팍 쪼개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그러면 이 전기 분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해야 되느냐? 뭔가가 강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분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보통은 나타나는 겁니까? 보통은 안 나타나는 겁니까? 보통은 안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뭐냐면 폭포수 아래에 있는 물이 알아서 폭포수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뭐를 해주면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릴 수 있죠? 폭포수 위에 있는 물은 아래로 자발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릴 수 있죠? 일을 해서. 바로 사람이 일해주면요. 사람이 낑낑대고 일해주면 밑에 있는 물을 퍼다가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해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억지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원래는 안 될 일이 강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적이다라는 게 사실 전기분해 문제를 아주 쉽게 만들어요. 오히려 전기분해는 전기화학 셀 문제보다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강제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되게 만드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 강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셀을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한쪽은 백금전극이고요. 반대쪽은 구리전극입니다. 그리고 얘는 구리 수용액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스위치 온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전기분해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외부 전원에 이렇게 공학적으로 긴 짝대기, 짧은 짝대기, 긴 짝대기, 짧은 짝대기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런 표시의 긴 짝대기의 뜻이 뭐죠? 바로 플러스 극을 뜻하죠. 그리고 반대쪽은 뭡니까?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극의 뜻이 뭐죠? 공학적으로 그렇죠. 플러스 극의 뜻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런 역할이 외부 전원 플러스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백금전극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전자가 강제적으로 뽑힌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강제적으로 뽑힌다는 얘기는 산화 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강제적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 전극을 뭐라고 부르죠? 에노드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분해에서는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인 전기 에노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전극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죠? 배터리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전자를 공급. 외부 전원에서 전자가 강제적으로 뿜뿜뿜. 그러면 여기 있는 구리 전극에는 뭐가 막 남아 돌겠어요? 전자가 남아 돌겠죠. 그러면 남아 도는 전자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전자가 반응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환원이죠. 그래서 얘는 강제적 환원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하죠? 캐소드라고 하죠. 이 전기와 전기의 셀에서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외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쪽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표준전이 관점으로 모든 문제는 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산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환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환원 반응 기준으로 반응식이 작성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0.339V는 무슨 전이겠어요? 표준 환원 전이겠죠? 자,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애는 전자가 오른쪽에 적혀 있으니까 산화 환원 무슨 기준이에요? 산화 기준이겠죠? 그럼 이때 나와 있는 마이너스 1.29V는 무슨 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녀석의 산화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전이는 필요하면 환원, 필요하면 산화, 어떤 방향으로건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캐소드 반응. 누가 캐소드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구리 되겠죠. 구리. 됐습니까? 그럼 요 캐소드 반응의 네른스트 방정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캐소드 반응의 네른스트 방정식. 그럼 E 하시고 환원 하시면, 자, 얘 어떻게 해야 돼요? E 노트. 됐습니까? 이 노트 빼기. 자, 한번 읊어볼까요? 0.0516 나누기 U 곱하기 로그 Q.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캐소드에 대한 그 네른스트 방정식 적용할 때 지금은 이 표준 전이가 누구의 표준 전이겠어요? 바로 구리 2가 구리로 환원 반응이 되는 전이겠죠. 맞습니까? 됐죠, 됐죠? 이때 이 반응의 반응 지수는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이 반응의 반응 지수, 이 반응의 반응 지수 뭐라고 쓰면 될까요? Q2 플러스 분의 1. 이 반응의 Q가 반응 지수잖아요. 이때 반응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아, 어렵나? 반응 지수에 반응 지수. Q2 플러스 분의 1이 아니라 뭐로? 다시요. Q2 플러스 오, 바로 CU2 플러스 분의 1. 어우,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 전자의 화학약분 개수는 지금 값이 얼마임? 2입니다. 바로 지금 2 됐죠? 이 자리에다가는 2를 써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두 번째 에노드 에노드. 자, 지금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 여기 강제적으로 여기가 외부 전원 플러스고 여기가 외부 전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중력처럼 전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 뭐가 있어요? 중력만큼 전 우주의 근본적인 힘. 바로 전자기력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리 2 플러스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이 구리 2 플러스가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구리 전극이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좋아하겠어요? 마이너스 좋아하겠어요? 중성 좋아하겠어요? 플러스 좋아하겠어요? 마이너스 좋아하겠어요? 중성 좋아하겠어요? 플러스를 좋아하겠죠? 마이너스 극은? 어렵나요? 제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구리 이가 플러스가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정전으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리 2 플러스가 여기에 있는 구리 전극 쪽으로 끌려 이동해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쵸, 그쵸. 그 다음. 여기 이제 구리 2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구리 2 플러스 말고 구경꾼 이온도 지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구경꾼 이온은 지금 예를 들어서 NO3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봅시다. 그럼 지금 얘는 어쨌건 구경꾼이긴 하지만 얘는 이거 자체가 음이온이니까 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어요? 얘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느 쪽으로건 다 끌려갈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어느 쪽으로건 다 끌려갈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물 분자입니다. 자, 물은 끌려간다라기보다는 뭐 하는 게 더 가깝냐면요. 물은 이 상태에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냥 모두와 접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맞나요? 물에다가 담궈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물 분자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요놈의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 그냥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물 분자는 이렇게 이쪽으로 어디나 다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요 캐소드에서는 생각해 볼게. 저기에 있는 아마 1 이렇게 써볼까요? 1 구리 2 플러스와 H2O의 환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2 플러스가 저렇게 환원 반응이 된 거고요. 그걸 여기에 이렇게 작성해 보았네요. 됐죠? 자, 그런데 누구도 환원 반응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환원 반응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물요. 물도 환원 반응이 가능하죠. 왜? 어디로 갈 테니까요? 물도 이쪽으로 갈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물의 환원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기화학 반응에서 물의 환원 반응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2O의 환원 반응식.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H2O라고 적어봐요. 그 다음 환원은 전자를 내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H2O가 전자를 받아들일 텐데 이 전자를 받아들이고 나면 여기 뭐가 만들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봐. 자, H2O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그런데 전자를 받아들였죠. 그럼 오른쪽도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중 어떤 전기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H2O와 관계된 어떤 마이너스 입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H2O와 관련된 적인 마이너스 입자 뭐가 있죠? 바로 OH-가 있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나면 양변에 질량 보존이 안 맞는 놈이 있을 거예요. 얼마입니까? 바로 수소죠? 네. 그럼 그 수소를 어떻게? 짜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H2O의 전기분해에서 활용되는 환원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H2의 환원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외우세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환원이니까 물이 전자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럼 물이 전자를 받아들이면 마이너스 입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생성물 중에 OH-가 있다. 그리고 질량 보존을 위해서 남는 수소 하나를 수소기체로 바꾼다. 알겠죠? 이게 H2O의 환원 반응식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에 표준 전이가 있느냐? 자, 제 표준 전이가 대략 어느 정도냐? 바로 이 표준 전이는 마이너스 0.8280V 정도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에 대해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자, 네른스트 방정식 H2O가 그래서 누가 수소체가 되는 반응인데 그러면 H2O가 수소체가 된다면 또한 환원 반응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는 자, 요 녀석의 표준 전이에다가 마이너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 0.05916 나누기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누기 지금은 1이겠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화학양으로 개수가 지금 1이니까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에서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여기다 뭐 써야 돼요? 반응 지수 써야 되죠? 그럼 이 반응의 반응 지수 작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OH- 농도의 바로 수소기체 부분합의 루트. 됐습니까? 왜냐면 수소기체 앞에 화학양으로 개수가 얼마예요? 2잖아. 2니까 루트 취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요가 이 값이 얼마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0.8280V. 그리고 아까 구리의 경우는 이 값이 얼마다? 0.339V. 됐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전극에서는 한 가지 화학 반응만 일어납니다. 알겠죠? 한 가지 전극에서는 한 가지 화학 반응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극으로 물도 끌려가고 구리가도 끌려가지만 결론적으로 둘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하나 알겠어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무슨 수로 선택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무슨 수로 선택을 할까요? 바로 전기화학에서는 무조건 그 전위가 더 큰 것. 자, 보이세요? 전위가 뭐한 거? 더 큰 것의 반응이 우선적입니다. 전위를 비교해서 큰 것을 기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구리의 환원 반응하고 H2의 환원, 자 이것도 이가가 0가가 되니까 환원이가 맞죠? 그래서 구리 이가가 환원할 수도 있고 H2가 환원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쨌건 값이 큰 것이 선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화학 반응은 그 전위가 클수록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전기화학 반응은 무조건 값이 클수록 자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값이 어떤 걸 크냐를 비교하는 건데 사실은 때로는 엄밀한 그 뭐냐면 계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통은 표준 전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표준 전위를 딱 봤을 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커요? 얘는 0.3399, 얘는 마이너스 0.8280이죠. 둘 중에 누가 값이 더 커요? 어디가 값이 더 커요? 왼쪽이 더 큽니다.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지금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구리가 환원되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 값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죠. 여기에 있는 이 값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안이 로그잖아요. 이게 로그잖아요. 그럼 로그는 알맹이가 로그는 크게 변해요? 조금밖에 안 변해요? 조금밖에 안 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반응 지수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여기에 있는 표준 전위를 크게 변화시킬 만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흔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수 비교를 할 때 뭐를 하면 된다? 앞에 붙어 있는 표준 전위만 비교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아. 알겠죠? 그러면 이때 둘 중에 어디가 여기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은 구리가 되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캐소드에서는 두 전극 반응 중 이쪽이 선택되기 때문에 이쪽의 전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선택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에노드. 자, 에노드 쪽에서는 어떤 물질하고 어떤 물질이 끌려와요? H2하고 NO3-가 끌려오죠. 그래서 이 에노드 쪽에서는
NO3 마이너스와 H2O가 경쟁합니다. 이때 이거 기억합시다. 첫 번째 1 바로 NO3 마이너스 SO4E 마이너스 보이시죠? NO3 마이너스 SO4E 마이너스 등 원자단 음이온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 음이온이 된 걸 뜻합니다. 아시겠죠? 등의 원자단 음이온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어떻게?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구경꾼이란 얘기는 산하고 마시고 뭐 환원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산화 안 합니다. 환원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뭐 구체적인 전자배치상의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외우겠죠? 지금은 결국 누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결국 H2O 이 H2의 수밖에. 알겠죠? 자, 그러면 H2의 산화 반응식 작성할 수 있겠어요? 아까는 H2의 환원 반응식 작성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H2O가 전자를 받아들인다. 그럼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다. 그리고 질량 보존으로 남는 건 기체로 표현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H2의 산화 반응도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웁니다. H2O라고 쓰시고 보이시죠? 그러면 산화면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를 내어놓는 것이 산화죠? 맞습니까? 그러면 산화가 됐다고 치고 얘가 전자를 내어놓았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그럼 여기도 최종 상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중성. 그렇다면 자유전자가 튀어나온다면 얘를 정기적으로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도 무슨 입자가 덩달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온이 덩달아 나와야 얘를 정기적으로 중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H2O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양이온? H+. 알겠죠? 그런데 H2O 안에는 H+가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동시에 두 개라고 써주세요. 이게 뭐 되게 무슨 원리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외우란 얘기야, 알겠죠? 외우기 방식이에요, 외우기. 아, 그러면 어떤 원자 하나가 개수가 안 맞거든. 누구겠어요? 산소. 그럼 얘를 어떻게 더해라? 2분의 1 O2. 그게 여기 나와. 여기 쓰여있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하기도 하지만 필요하면 이렇게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오늘 내 얘기가 조금 졸린가? 아니면 여러분들 약간 지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앞반에서도 애들이 좀 졸더라고요. 아, 그런 거야. 근데 딴 얘기 안 하고 막 수업만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졸더라고요. 아,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괜찮죠? 네. 괜찮죠? 그래.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도 뭘 작성해보자?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네른스트 방정식은 자, 누가 되는 산화예요? H2O가 산소 기체가 되는 산화죠? 바로 H2O에서는 산소 산화수가 얼마예요? 이 2 마이너스죠. 여기선 산소 산화수가 뭐예요? 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산화수 증가예요? 산화수 증가죠? 네. 2 마이너스에서 0이 되니까. 그래서 H2O가 산소가 되는 게 산화 반응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것에 대해 뭐 표준 전이가 있겠죠? 빼기 뭐 해야 됩니까? 빼기 뭐 해야 됩니까? 바로 0.05916 나누기 이 경우는 2겠죠? 제시된 반응식에서 전자의 화학염료 개수가 2니까요. 됐나요? 곱하기 로그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여기다 뭐 써야 돼요? 반응 지수 써야 되죠? 이때 반응 지수는 얘하고 얘로만 표현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는 H 플러스 농도의 제곱 곱하기 O2 부분합의 루트. 됐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값, 이게 얼마라는 얘기?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 마이너스 1.291 볼트라고 이게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이 9까지만 나와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캐소드 반응하고 에노드 반응이 최종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에노드 반응은 캐소드 반응은 요거고요. 에노드 반응은 이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3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은 누구하고 누구의 반응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요놈하고 요놈 반응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 전체로 만들 때는 누구 개수를 일치시켜야 해요? 전자 개수죠? 여기 전자 몇 개 있어요? 여기 전자도 몇 개 있어요? 두 개로 똑같죠? 그럼 이 경우는 위아래를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더하기만 하면. 그럼 이때 전체 반응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가가 무르를 만나요. 그랬더니 고체로 석출이 되고요. H 플러스이 만든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생기나 보네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외부 전원을 활용해서 강제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되면 여기에서는 뭔가 뿌글뿌글 무슨 기체?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 구리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구리 쪽에서는 바로 이쪽으로 온 구리 이가 양이온이 이 벽면에 구리 이가가 덕지덕지 붙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은 산소 기체가 보글보글, 이쪽은 구리 금속이 덕지덕지 더 붙게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네트는 어떻게 전체 전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 전체 반응의 전체 전이 어떻게 저거를 다 쓴 다음에 뒤에 있는 값들을 다 조합해서 답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봐. 여기에 있는 이 이가가 구리가 되는 환원식과 H2O가 O2가 되는 자 이게 환원이죠. 이게 산화죠. 이 두 네른스트 방정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야죠. 더하면 되겠죠. 맞네요. 왜 더? 저 지금은 애시당초 4만 원 환원방이 제대로 적혀 있잖아. 전자를 어떻게 소거했어요? 더해서 소거했죠. 요 둘을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전위도 더해서 맹글어주면 됩니다. 되십니까? 그럼 이때 얘는 구리의 표준전위 더하기 H2O 산화의 표준전위, 이 반응식하고 이 반응식을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0.05916 2 다음 로그 Q잖아. 2하고 1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짜잔. 됐습니까? 네. 됐죠, 됐죠? 됐죠? 일이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간단한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자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빨리 계산하세요. 얼마? 마이너스 0. 바로 890V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에다 뭐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예요. 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0.89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전위는 누구에 달려있기는 해요. 사용하고 있는 물질 농도에 관계가 있겠죠. 구리 농도가 얼마냐, H 플러스가 농도가 얼마냐, 그리고 실험하는 조건 산소 기체의 부분합이 얼마냐,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때 필요하면 문제에서 물질 농도를 주겠죠. 주겠죠. 주는데 편의상 표준 조건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리량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표준이면. 표준 조건이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뭐예요? 111이죠? 수용액 농도 1몰, 부분합 1기압. 알겠죠? 다 그냥 111이면 로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뿅 사라지면서 그냥 마이너스 0.890V.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화학 문제는 물질이 그 전기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농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지만 편의상 그냥 다 표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 그럼 잘 봐. 잘 봐. 이 앞에 쓰지? 네. 무슨 뜻일까? 마이너스 무슨 뜻일까? 역반응 이상이다. 바로 봐. 이대로는 정반응. 정반응이 뭐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백금 전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구리 전극에서는 구리가 석출되는, 지금 이 목적의 정반응, 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저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위를, 전체 전위를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게 무슨 뜻이냐? 불가능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이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 그렇다면 이때 자, 이 위에 지울게요. 네. 지우면 되겠어요? 다 썼어요? 네. 그렇다면 뭐 해볼까?
이게 뭐야? 1, 2, 3, 4. 자, 그렇다면 이 필요한 외부 전원을 E라고 해보자. 여기서 external. 그러니까 저희는 E가 여기 요 외부에서 걸어준 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여기에 걸린 전원을 익스터널 배터리라고, 익스터널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익스터널 포텐셜이 여기 걸린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바로 목적의 전기 분해 반응이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목적의 전기 분해 반응이 가능하려면 바로 요 외부 전원의 반응의 전체 전위 보이세요? 이 네트가 지금 얼마로 계산됐어요? 표준 상태라고 가정하고 마이너스 0.80 그걸 더한 거 알겠어요? 요 더하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외부 전원 획이 0.890V 됐어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외부 전원은 얼마? 0.890V 이상. 알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0.890V 이상을 걸어주면 이 녀석이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강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밑에 있는 게 위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걸 억지로 일으키려면 사람이 물로 퍼다가 올라가서 부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만큼을 전기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이게 전기화학 반응의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만 그러냐? 아니요. 모든 전기화학 반응을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 됐죠? 그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전기화학 문제가 조금 더 응용된 게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로 전기화학 반응이 구성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됐죠?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물론 여러분한테 또 뭐도 나눠줬어요. 그 전기화학 문제집도 나눠줬죠. 거기에 보면 다 있는 건데 거기 있는 연습 문제 32, 33, 34. 오, 34 같은 게 또 뭐예요? 수능 화학 2 문제거든요. 37페이지 볼까요? 37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 34 있죠. 이거 수능 기출이고요. 하나 넘기시면 35, 36, 37, 38 다 수능 기출 알겠죠? 그리고 39 그리고 40번 요거 수능 기출 아니지 40번은 카이스트 기출 40번은 카이스트 기출. 그럼 지우 40번 풀 수 있어요? 서울대 의대가 목표기 때문에 아 서울대 의대 카이스트 따윈 안 간다 이거죠. 의대 가면 카이스트 원서 조차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우 서울대 의대 가는 거예요? 한 5수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수는 오후에 자는 남을 오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다 해보시는데 특히나 연습 문제 40 이 카이스트 기출이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들 항상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 40 거기 했을 때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시는데 조금 쉬었다가 뭐 해볼 거냐면 41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41 보이세요? 41페이지 연습 문제 41 오 이게
41페이지에 연습문제 41이야. 다 41이다. 아니면 그냥 연습문제 41. 연습문제 41. 찾았어요? 네. 맞나? 보자. 줘봐. 42페이지에 41번 문제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이거라, 이거. 옛날 책으로는 이거. 보이시죠? 얘가 미트디트 기출이거든. 유명한 문제 여기 있죠? 이 문제 부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